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토토시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승무패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르메니아와 아일랜드입니다. 아르메니아는 4-3-2-1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안정적인 수비 조직력을 앞세운 신중한 운영이 특징입니다. 세비키안이 이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샤고야는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루트를 열지만 마무리에서의 일관성은 부족합니다. 스페르치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를 공급하고 수비 상황에서도 압박에 적극 가담해 팀 밸런스를 지탱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공격력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라인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단단히 지키면서 한 골 승부에 특화된 팀으로 홈 경기에서는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제공권과 대인 마킹에서 강점을 보이는 콜린스를 중심으로 수비 조직을 단단히 구성합니다. 메가티어는 중원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수를 연결하지만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능력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브래디는 경험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안정적인 전개를 추구하며 팀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억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득점력은 기대치가 낮지만 체력과 투지를 앞세워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지향적인 색채가 강해 경기 내내 신중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세비키안과 샤고얀이 전방에서 활로를 찾겠지만 날카로운 마무리 부족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고 아일랜드 역시 제공권과 압박으로 균형을 잡지만 득점 전환율이 낮다는 약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만큼 루즈한 전개와 함께 풀타임 동안 균형이 쉽게 깨지지 않는 그림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캐나다입니다. 웨일즈는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라인을 두텁게 세우며 수비 안정성을 최우선에 두는 운영을 펼칩니다. 존슨이 전방에서 빠른 발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파이브백 시스템 안에서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공격 전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브룩스는 이선에서 볼 연결과 침투를 시도하나 강한 압박을 받는 순간 선택지가 제한되며 윌스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에서 위협적이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집중 견제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 웨일즈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보하더라도 빠른 압박을 극복하며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기에는 전술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제시 마치 감독 체제에서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핵심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올루아세이는 왕성한 활동량과 빠른 침투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압박 성공 이후 곧바로 마무리를 노리는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아메드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웨일즈의 파이브백을 흔들 수 있고 에우스타키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 압박 성공 직후 박스로 정확한 패스를 투입해 득점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캐나다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압박 침투, 마무리라는 루트가 명확히 자리 잡혀 있어 공격 효율성이 높은 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웨일즈가 수비 조직력을 통해 버티려 하더라도 빌드업 단계에서 캐나다의 강한 압박에 반복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는 전방 압박 성공 후 빠른 침투와 직선적인 공격 패턴으로 단시간 내 골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후반부 체력 우위까지 더해지면 웨일즈 수비가 더욱 고전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초반부터 캐나다가 주도권을 잡고 후반으로 갈수록 점수차를 벌려 나갈 가능성이 크며 캐나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키프로스와 루마니아입니다. 키프로스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수비 조직력을 최우선에 두는 팀입니다. 전방의 카쿨리스는 압박과 순간 침투로 위협을 가하지만 마무리의 세밀함이 떨어져 득점 효율성이 낮습니다. 앤더슨 코레이아는 좌우 전환과 빌드업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때 속도감이 부족해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원의 키리아쿠는 활동량을 앞세워 세컨드볼을 처리하지만 경기 후반 체력 부담이 커지면 집중력이 흔들려 수비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키프러스는 실점을 최소화하며 경기를 버티는 데에는 강점을 보이나 공격적으로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면 루마니아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인사이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려 하지만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되는 성향이 강합니다. 드라고스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시도하나 밀집 수비를 상대로는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도브레는 전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높이지만 중앙 지향성이 뚜렷해 공간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스탄치오는 중원에서 볼을 오래 점유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질 경우 전체 흐름이 루즈해지며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집니다. 교체 카드 역시 양팀 모두 전술적 변화를 크게 줄 자원이 부족해 경기 양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을 앞세우되 공격 전개에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확률이 높아 무득점에 가까운 균형된 경기가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니아와 오스트리아입니다. 보스니아는 4-3-3 전술을 기반으로 하여 공격 전개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팀으로 자노니의 인버티드 침투와 라자리의 문전 움직임이 결합되면서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드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노니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로 상대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라자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박스 안에서 빠른 원터치 슈팅과 위치 선점으로 마무리를 책임집니다. 두 선수의 연계는 단순히 공격의 마무리에 그치지 않고 상대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어 박스 근처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입니다. 여기에 카피키오니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공급하면서 보스니아는 순간적으로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중원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끊고 곧바로 역습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자주 활용되며 이는 경기 흐름을 빠르게 자신들의 리듬으로 가져오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반면 오스트리아는 4-2-3-1 전술을 구사하면서 점유율을 중시하는 흐름을 가져가지만 전방 전개가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패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고리치가 제공권과 피지컬을 앞세워 전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더라도 주변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상황이 잦습니다. 바움가르트너가 이선에서 침투하며 근거리에서 마무리를 노리지만 측면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공격에서 변화를 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비체르는 전환 패스와 압박 회피 능력으로 중심축 역할을 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느려지고 빌드업이 끊기면서 흐름이 단절되는 약점을 보입니다. 특히 측면 수비는 보스니아의 인버티드 침투에 취약해 자노니와 라자리의 연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점은 뼈아픈 문제입니다. 종합적으로 보스니아는 빠른 템포와 하프스페이스 공략, 전방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뛰어나고 공격과 수비 전환에서 모두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체력적 부담과 전술적 단조로움으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불리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보스니아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득점 수는 제한적인 흐름 속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스니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프랑스와 아이슬란드입니다. 프랑스는 튀랑을 앞세워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동할 수 있는 팀으로 제공권과 스피드를 동시에 갖춘 튀랑은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며 문전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셰르키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드리블과 패스를 통해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좁은 공간에서도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찬스를 창출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라비오는 중원에서 강한 압박과 안정적인 볼 배급을 바탕으로 흐름을 조율하며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아 팀 전체 템포를 조율합니다. 프랑스는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전방 압박을 유지하면서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다양한 패턴으로 상대를 공략해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장점은 경기 내내 상대를 몰아붙이며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아이슬란드는 전술적으로 수세적인 색깔이 강합니다. 구드연세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해 포스트 플레이에서 장점을 드러내지만 지원이 늦어질 경우 고립되어 공격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랄소는 측면에서 활동량이 풍부하나 돌파 이후 크로스의 정확도가 불안정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구드문드소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이 가해지면 쉽게 밀려 빌드업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수비와 미드필더 간격이 자주 벌어져 전방 압박에 취약하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수가 잦아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기 쉽습니다. 결국 아이슬란드는 경기 전반에 걸쳐 수세적 운영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고 체력 부담이 커질수록 수비 집중력이 무너져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전망이며 프랑스가 튀랑과 셰르키의 창의성과 라비오의 중원 장악력을 앞세워 전반부터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피스와 오픈플레이 모두에서 꾸준히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프랑스의 공격력을 고려할 때 아이슬란드가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와 잉글랜드입니다. 세르비아는 3-1-4-2 전형을 활용해 중앙 밀집도를 강화하며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한 팀입니다. 전방의 미트로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공을 지켜내며 세컨드볼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득점 루트가 지나치게 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르지치는 좌측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오버래핑으로 폭넓은 기동력을 보여주지만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떨어지면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빌드업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팀 밸런스를 잡으려 하지만 빠른 템포를 견디지 못하면 수비 라인 보호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들은 제공권 경합에서는 강점을 지니지만 발이 느려 속도가 믿는 공격수들의 침투에 쉽게 흔들리는 약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반면 잉글랜드는 4-4-2 전술을 기반으로 전방과 측면의 속도를 극대화하며 세르비아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케인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포스트업과 연계 플레이에 강하며 세컨드볼을 연결해 공격을 완성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카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워 하프스페이스와 뒷공간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어 세르비아의 느린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무기가 될 것입니다. 갤러거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고 전방으로 침투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의 리듬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잉글랜드는 개인 기량과 빠른 전환 능력을 기반으로 경기 주도권을 줄 수 있으며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후반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세르비아를 계속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속도 대 제공권이라는 구도 속에서 전개되겠지만 세르비아가 세트피스 외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고 잉글랜드는 사카의 폭발적인 돌파와 케인의 연계 플레이로 세르비아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갤러거의 중원 장악력까지 더해지면 세르비아가 라인을 올리는 순간 곧바로 전환 플레이의 당의 균형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잉글랜드가 속도와 침투 패턴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경기는 잉글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라트비아입니다. 알바니아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동시에 활용하며 홈에서 공격적인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방의 브로야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과 순간적인 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상대 박스를 위협하고 공을 지켜내며 이선 자원과의 연계까지 만들어냅니다. 측면의 아사니는 K리그 광주FC에서 활약하다가 최근 이란 리그로 이적한 선수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인프런트 킥으로 팝포스트를 겨냥하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며 알바니아 공격에 날카로운 무기로 작용합니다. 중원의 바이라미는 탈압박과 전환 패스에서 강점을 보이며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어 알바니아가 빠른 템포와 인버티드 돌파로 라트비아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라트비아는 5-3-1-1 전형을 활용해 수비 블록을 단단히 형성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전술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방의 레그자는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로 반격의 기점을 만들려 하지만 지원이 부족할 경우 고립되기 쉽고 이카우니에크스가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더라도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전환이 단조롭게 흘러갑니다. 바르슬라반스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을 커버하지만 과도한 수비 부담 탓에 공격 기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라트비아는 수비적인 안정감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도 공격 전개에서 위협적인 루트를 만들기 어려워 알바니아의 압박과 속도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알바니아가 홈의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아사니의 인버티드 돌파와 브로야의 타깃 플레이, 바이라미의 패스 연결이 맞물리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으로 라트비아 수비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라트비아는 수비에 치중하겠지만 전환 속도와 공격 루트의 한계로 인해 반격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알바니아가 확실히 경기를 지배하며 다득점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아 알바니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헝가리와 포르투갈입니다. 헝가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적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구조적 약점이 뚜렷합니다. 바르가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위치 선점으로 공격의 기점을 만들며 공중전에서 위협을 가하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보슬라이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로 변화를 주는 핵심 자원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템포가 쉽게 흔들려 전개가 단절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셰페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박스2 박스를 오가며 중원의 넓은 범위를 커버하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무너지는 순간 과부하가 걸리며 수비 라인의 보호가 느슨해집니다. 특히 헝가리의 3백은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불안정하고 중앙 배급에 흔들려 박스 근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포르투갈은 4-2-3-1 전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속도가 믿는 공격 전개를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호날두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점과 결정력으로 팀의 최종 해결사 역할을 하며 한순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콘세이상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흔들고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리며 상대 수비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박스2 박스 움직임으로 중원에서 공격 전개를 지휘하며 호날두와 콘세이상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하는 연결고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포르투갈의 더블 볼란치는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빌드업과 빠른 템포 전환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후반부에도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술 상성의 격차가 크게 드러날 전망입니다. 헝가리는 수비 블록을 세워도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커버하지 못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압박이 강해질수록 템포가 무너져 실점 위험에 노출됩니다. 반면 포르투갈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호날두의 결정력과 콘세 이상의 돌파력을 앞세워 득점 기회를 연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포르투갈이 다양한 공격 루트와 높은 완성도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수익에는 종종 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에 입각한 성공적인 노림수가 필요합니다. 용어도 어렵고 혼자 쩔쩔매고 있었다면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는 스포츠 정보와 분석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즐기실 수 있게 가입권이 없는 스포츠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참여는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